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네, 우리가 오늘부터는 여러분 온라인 실제 계약인 거 알고 있죠? 그래서 네. 이런 네. 출결이 다 여러분들 그 나이스 출결 상황에 반영이 되니까 과제도 놓치지 말고 그리고 출결도 쌍방향 수업도 시간표 잘 확인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알겠죠? 자, 선생님이 그 파일을 동영상 파일을 올려놓고 일요일 날 올려놨었는데 모두 다 봤나요? 네. 네. 네, 네. 모두 다 봤어요. 네, 아직 못 본 학생들은 수업 마치고 꼭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보고 온 학생들도 만약에 수업을 듣다가 좀 까먹거나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다시 한번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요즘 매일 과제다, 뭐 이렇게 쌍방향 수업이다, 혼란스럽기도 하고 할 것도 참 많잖아요. 근데 이거 자꾸 쌓아놓으면 안 돼. 동영상 안 보고 쌓아놓으면은 너희들 계약하고 나면은 볼 시간이 없습니다. 벌써 1회고사가 아마 원래는 계약하고 뭐 한 7, 8주 있다가 봐야 되는데 이미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학교에 오게 되면은 한 달 안에 또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수행평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 학교에서 할 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나중에 쌓아놓고 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영이 들어왔니? 신영이 들어왔는데. 자, 그러면은 오늘 그 배우는 내용 한번 같이 보면서 정리하고 중요한 사료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의병 운동과 애국 계몽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렇게 보면은 의병 운동과 애국 계몽 운동 하기 전에 일본에게 이렇게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국권을 빼앗기는 전체적인 과정을 봤습니다. 특히 1904년 이후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까지 승리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군사 용지를 뺏어가고 고문 정치가 시작되고 외교권 박탈과 통감 정치가 시작되는 모습, 이후 고종이 강제 퇴위당한 뒤 군대가 해산당하는 이런 여러 가지 조약을 맺으면서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즉 우리나라의 주권을 일본에게 빼앗기는 전반적인 흐름을 봤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선조들이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저항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저항의 모습에는 어떤 특징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선생님이 강의를 통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저항은 크게 두 가지 노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의병이라고 하는 노선이 있고 애국 계몽운동이라고 하는 노선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의병은 옳은 일을 위해서 군대를 일으킨다라는 뜻이에요. 이들의 뿌리는 어디냐면은 이 위정척사파라고 하는 성리학, 유학을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애시당초에 이 사람들은 아예 외국의 문물은 받아들이지 말자라고 끝까지 주장하는 사람이었어. 하지만 개화파를 중심으로 외국의 문물이 받아들이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일본의 침탈이 심해지니까 거기에 너희가 공격을 하고 너희가 무력으로 우리나라를 진압한다면 우리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무력으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일으킨 것이 의병입니다. 그래서 그 해에 일어났던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 이 세 가지 의병이 대표적인 의병이고 선생님이 강의에 이 의병의 원인 그리고 주요 내용 그리고 결과까지 이렇게 한번 선생님이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러분 동영상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와 반대로 애국계몽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몽 깨우쳐야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애국계몽 운동은 의병 운동과는 다르게 무력과 이런 군대로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배우고 교육을 통해서 더 배우고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일본보다 더 발전을 한다면은 우리가 일본에게 저렇게 지배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 사회는 진화하는 곳이고 결국에는 약육강식, 약한 자는 잡아먹히고 강한 자만이 살아나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그러니까 우리도 결국에는 일본보다 더 강해지면 된다. 근데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은 교육, 산업의 발전이다라고 하면서 이런 교육과 산업의 발전, 우리가 스스로 깨우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운동을
하는 게 사회운동을 하는 게 애국개몽운동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애국개몽운동 단체로는 보안회, 헌정연구회, 대한장강회가 있었고 나중에 이제 애국개몽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단체였던 신민회 활동까지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자, 이렇게 단체 이름이 자주 바뀌는 거는 여러분 공부하라고 가기 힘들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일본의 탄압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선조들이 지속적으로 변경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하는데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애국개몽운동 단체와 의병이라고 하는 같은 목적이에요. 일본의 국권 탄압, 국권 피탈에 저항해서 우리나라가 무언가를 뺏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색깔은 달랐죠. 한쪽은 무력으로 투쟁을 했고 한쪽으로는 교육이나 사회 발전을 통해서 스스로의 발전을 주장한 세력들입니다. 이 둘이 같이 이렇게 조화롭게 이뤘으면 좋겠는데 이 둘은 기름처럼 물과 기름처럼 섞이진 않아요. 서로 비판을 해요. 애국개몽운동단체는 의병을 이렇게 비판합니다. 젊은이들이요. 의병에 가서 괜한 젊은이의 목숨을 버리지 마라. 우리가 성장하고 저항할 길을 찾아야지 왜 거기서 죽고 있냐? 반면에 의병들은 이렇게 비판을 하겠죠. 너희들이 외국 몸을 받아들이자고 해서 지금 이 모양이 된 거잖아. 저쪽에 가서 또 약한 소리 하지 말고 차라리 이렇게 나라를 빼앗길 바에는 목숨을 걸고 싸우고 죽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나라를 지키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막 서로 신문이나 이런 기사에 서로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글 이런 것도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의병과 애국개몽운동 단체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간략히 설명하고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강의에 있으니까 꼭 한 번씩 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사료나 그리고 그림, 사진 자료를 통해서 한번 해당하는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 지난 시간과 동일하고요. 먼저 항일 의병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의병에 관련된 사진입니다. 여기에 왼쪽 사진에 보듯이 의병은 군인의 모습을 크게 갖추고 있지는 않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렇게 제복 입은 사람도 등장하고 이렇게 총으로 저항하는 사람도 등장하는 것처럼 의병도 처음에는 의병 운동 정도의 그 수준이었지만은 점차 정미의병으로 갈수록 의병 전쟁으로 발전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의병에 관련된 사진을 보여주고 모의고사, 수능, 내신에서 물어볼 수 있는 문제는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다음 사진 자료를 보고 해당하는 사진과 관련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항상 의병과 비교해서 문제를 물어볼 때는 뭐를 비교를 하냐면은 애국개몽운동이랑 비교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번 황무지 개강권 반대운동을 펼쳤다. 이거 보안회가 했던 거예요. 2번 입헌 군주제를 주장하였다. 3번 신민회가 있었던 뭐 비밀결사 단체였다. 4번 공화정을 주장하였다. 이렇게 신민회라든가 보안회라든가 헌정연구회라든가 이렇게 애국개몽운동 단체들이 했었던 내용을 보여주고 5번 이라고 해놓고 이런 거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의 내용을 묻는 문항이 나옵니다. 단발령에 반발해서 나온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위정척사파가 그 뿌리가 되었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군대가 강제 해산된 이후 의병 전쟁화되었다.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항일 의병운동은 애국개몽운동과 비교해서 항상 공부를 해야 되고 두 번째 의병은 단독 문제로 나왔을 때는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이라고 하는 세 가지 대표 의병 활동들을 비교하면서 묻는 문항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다음 자료, 사진 자료 하나 더 볼게요. 자, 다음 자료를 보면은 이 내용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선생님 지난 시간에 을사늑약에 대해서 저항하는 운동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저항으로 장지현 선생의 시일야 방성대곡이라는 글입니다. 시일야 방성대곡. 일은 월요일, 화요일 할 때 오늘 날짜예요. 그래서 이날 방성 목청을 내려놓을 정도로 대곡 크게 대성통곡하고 울자 이런 글을 써놓은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 팩에는 여학생이 대부분이네요. 남학생들 왜 캠을 꺼놓고 있니? 남학생들이 거의 없네. 기용아, 기용? 기용?
기용아 선생님 음소거 풀어줄 테니까 한 번만 대답해 보세요. 기용아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울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아이고 잠깐만요.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울어야 된다고 하잖아. 언제 우는 게 맞을까요? 태어날 때. 그쵸. 태어날 때 한 번 울어요. 또 태어날 때. 난 진짜 남자니까 한 번만 울 거예요? 아니요. 정훈아, 네. 너 언제 울어? 남자는 3번. 태어날 때, 태어날 때,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뭐 할 때?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누구네 집 개가 짖네요.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또 마지막 한 번. 나라를 잃었을 때, 그쵸. 나라를 잃었을 때. 이렇게 3번 우는 거예요. 이렇게 3번 우는데, 우리가 조선시대에 그런 거 있잖아. 조선시대 부모님이 주신 신체도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처럼, 이렇게 유교적, 윤리적 강목이 있는 거야. 남자는 그렇게 쉽게 눈물을 보이는 것이 아니다. 남자는 3번. 태어났을 때,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한 번은 언제예요? 여자친구한테 차였을 때. 미안합니다. 아니죠. 뭐 슬픈 드라마를 봤을 때, 눈에 뭐가 들어갔을 때, 하품을 했을 때 여러 번 눈물을 흘릴 수가 있죠. 아니 그게 아니라 나라를 잃었을 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지현 선생님이 이런 글을 쓴 거예요. 우리가 을사늑약을 통해서 나라를 오늘 잃은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다 같이 참지 말고 목 놓아 울자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게 이제 이 시리아 방송 대국입니다. 그래서 야 오늘 부끄러워하지 마. 다 같이 울어라고 한 게 이 시리아 방송 대국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오적 암살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오적 암살단은 말 그대로 을사늑약을 맺었던 주요 그 간부들 관리들이 있었죠. 이 고종이 끝까지 반대하는데도 이 을사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친일적인 행동을 했던 사람들. 권중현, 이근택, 이완용, 박재순, 이지용. 우리가 우리의 역사의 위인들도 물론 알아야 되지만 이런 사람들도 잊어서는 안 돼요. 안 좋게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선생님 뭐 옛날 사람인데요. 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과 전혀 관련이 없지 않아요. 여러분 어때요? 이 사회에서 여러분도 좀 더 내 꿈에 가깝게 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성공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이렇게 힘든데도 공부하고 과제하고 열심히 살고 있잖아.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우리나라를 팔아먹으면서 경제력을 갖고 우리나라를 팔아먹어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걸 유지한 채 여전히 그 후손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을 때 부모님한테 수백억 원짜리 건물과 토지와 유산을 물려받고 그걸 가지고 그냥 탱자탱자 놀면서 사는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을 잊지 않고 이 친일파들의 후손, 이 을사오적의 후손들이 잘 살고 있을 때 이렇게 주장을 해야 돼요. 너희들 반성해라. 너희들이 조상들이 나라를 팔아먹어서 얻은 경제력 가지고 이렇게 잘 사는 거 반성해야 된다. 차라리 그걸 빨리 하루빨리 사회에 환원하고 너희들도 떳떳하게 살기를 바란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을사오적을 암살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이제 오적 암살단 자신의부터 시작해서 오적 암살단을 만들게 됩니다. 나철 오기호 선생님이고요. 이분들은 어쨌든 현상수배범이겠죠. 그러니까 많은 경찰의 추적을 받으면서 이름도 많이 바뀌고 단체 이름도 바뀌는데 어쨌든 오적 암살단과 이 나철 오기호 선생을 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들이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상황 시대에 맞춰서 특별함을 가졌던 거죠. 그 예를 들면 이런 적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을사오적이 얼마나 삼엄한 경비 속에 살고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 경비를 뚫고 한 명을 총을 겨눴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뭐 철천지 원수가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꼭 죽여야 돼. 그래서 여러분 손에 총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쏠 수 있을까? 쉽지 않겠죠. 이분들도 마찬가지였어.
이분들도 바로 앞에 그 삼엄한 경비를 뚫고 앞에 있는데 무서워서 총을 못 쏴서 그 암살에 실패한 적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도 여러분이 막 그런 걸 고민할 필요는 없어. 나는 왜 위인이 안 될까? 나는 왜 훌륭한 사람이 안 될까? 여러분 모두가 다 유관순 열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밝고 건강하게 학생처럼 살고 어떤 나라의 위기가 왔고 특수한 상황이 왔을 때 그 상황에 맞춰서 열심히 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정말 굉장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10년 후, 20년 후에 이렇게 코로나19와 같이 감염병으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을 했고 매 시간마다 이렇게 학생들이 이 시간에 모여서 스스로 학습했고 스스로 대학을 갔다. 이런 것들이 훗날 알려지면은 무슨 생각을 할까? 와, 대단하다. 귀찮지 않을까? 온라인에 왜 접속했지? 나 같으면 안 해. 그 시간에 게임해. 라고 하겠지만 여러분도 당연히 게임이 더 좋고 즐거운 것이 많겠지만은 이러한 상황에 맞춰서 노력하고 있는 거잖아요, 스스로. 그렇죠? 그런 것처럼 애국지사는 갑자기 나오는 건 아니고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상황에 맞춰서 모두 다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오적 암살단 이런 것도 잘 알고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전명훈 장인환 의사. 이 스티븐스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을사늑약은 아니고 1차 한일협약 때 우리나라의 고문 정치가 시작됐고 외교 고문으로 왔던 사람이 스티븐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친일적인 미국인이에요. 그래서 미국인인 척하면서 일본에 유리한 것들을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주입시키고 강요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1909년 샌프란시스코 자신의 고향 미국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미국에 살고 있던 전명훈 선생과 장인환 선생이 이 사람을 저격해서 총으로 쐈던 그 사건입니다. 이 두 분은 콤비가 아니에요. 같이 합작품으로 그 사건을 만든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각자 살고 있다가 각자 이렇게 총을 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뭐요? 조선인이요? 라고 해서 만났다고 합니다. 그만큼 외국에서도 나라에서 뭐 해준 게 있겠어요? 근데 외국에서도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우리의 선조 조상들이 많이 있었다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분은 여러분 너무나 다 알고 있죠. 안중근 의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초대 통감으로 왔던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 역에서 사살시켰던 의거의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의병과 항일운동 저항을 하는 무력의 시위로 저항을 하는 모습을 봤고 애국개몽운동의 단체를 대표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애국개몽운동 단체 중에 대표적인 단체로 이 대한자강회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대한자강회 그 취지를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국민 의무교육을 실시하자. 그리고 조혼을 금지하자. 즉 교육을 배우자. 그리고 여성들이 일찍 결혼해서 교육의 기회가 단절되지 말고 그들도 충분한 교육을 받은 뒤 혼인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일제 황무지 개척 반대. 일진회라고 하는 친일단체를 없애자.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발전해서 사회가 진화하게 되면은 우리도 일본에게 벗어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애국개몽운동의 대표적인 단체였습니다. 자, 그리고 애국개몽운동 단체의 대표적인 단체로는 이 신민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신민회 단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비밀 결사입니다. 누가 누군지 어떤 단체에 가입했는지 몰라요. 왜? 그게 들통나게 됐을 때는 일본이 너무 탄압하고 방해하니까. 두 번째는 우리나라 최초로 공화정, 즉 어제 우리가 투표했듯이 우리나라 왕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는 국민들이, 백성들이 스스로 뽑자라고 했던 공화정치를 주장했던 신민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민회는 학교도 설립하고 회사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가 또 스스로 성장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도움을 줬던 대표적인 단체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동영상 강의를 포함해서 애국개몽운동단체와 그리고 의병운동이라고 하는 두 가지 노선이 우리나라의 국권을 지키기 위해서 수호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모습들을 살펴봤어요. 네, 다음 시간에는 어떤 모습을 볼 거냐면은 우리가 정치적인 면에서 일본에게 빼앗긴 것, 저항의 모습을 봤다면 이제 경제, 사회, 문화에서는 어떤 침탈이 있었을까 그런 내용을 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았고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있습니까? 질문은 없어요? 네, 좋습니다. 네, 오늘이 몇 월 며칠이에요? 4월 16일이죠? 우리가 4월 16일 여러분이 지금 고2니까 중1 때겠다. 그쵸? 중1 때 우리가 세월호라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5주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쯤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출석 좀 늦게 들어와서 출석 체크 안 된 학생들만 남아 있고 나머지 학생들은 나가서 오늘 하루 또 즐겁게 보내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